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불리함 속에서 장점을 찾아내는 아주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미디어 전문가죠. 저는 이제 전문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투자를 받지 않고 저희는 매출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뉴미디어의 전문가라고 아주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 뉴미디어라고 하면은 3대 시장이 있어요. 3대 시장.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 중요합니다. 유튜브가 제일 크긴 하지만 여러분 인스타랑 페이스북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상당히 큰 시장이에요. 솔직히 공학적 관점에서는 셋 다 무한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중요한 시장입니다. 뭐 페이스북이 많이 죽고 유튜브가 매우 크다고 하는데 여러분 페이스북도 여전히 여러분이 뭔가 광고를 하겠다, 어떤 사람들이랑 연결을 하겠다, 비영리 활동을 하지만 내가 어떤 바이럴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페이스북이 광고 수익을 더 많이 유치해야 되니까 유기적 도달을 계속 줄였어요. 그래서 유기적 도달은 뭐냐? 여러분이 이제 구독자가 100명이라고, 1000명이라고 합시다. 1000명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게시물을 띡 올리죠? 그러면 페이스북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공짜로 퍼뜨려주는 정도를 말합니다. 기본 도달값. 그래서 옛날에는 유기적 도달이 10%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아주 옛날에는 진짜 그 정도인 시절도 있었어요. 그럼 10%면 뭐예요? 여러분이 구독자가 100명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100명한테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1000명한테 절대 노출이 되는 게 다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이게 게시물이 좋으면 이제 막 이게 네트워크에서 퍼져나가는 거죠. 창발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게시물이 안 좋으면은 딱 100명만 보는 겁니다. 1000명 중에서 유기적 도달률이 10%라고 하면. 근데 지금 이게 몇 프로로 떨어졌냐? 5%, 2% 떨어지던 이제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잘 나가는 동기부여 페이지가 뭐 10,000 좋아요, 뭐 5,000 좋아요 이런 걸 우습게 찍었는데 요즘에 가서 보니까 뭐 200 좋아요, 300 좋아요도 겨우 찍어서 지금은 1% 미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독자가 10만이어도 10만 명이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뭐 1%면 몇이야? 1000명 미만이 처음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 페이스북 뉴미디어 관계자를 특히 많이 알고 망한 사람도 많이 아는데 예전부터 그랬어요. 이 유기적 도달이 떨어져서 망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2년 전 3년 전부터 저희 직원이랑 관계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유기적 도달이 더 떨어져야 우리가 산다 그랬어요. 우리는 더 잘 된다. 왜 그럴까? 우리는 유료 광고, 유기적 도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료로 퍼지는 게 아니라 유료로 복잡게 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적화의 옵티마이제이션, 광고의 옵티마이제이션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스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 시스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유료 광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조건 유기적 도달이 떨어지면은 경쟁 업체들이 죽어나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된다고 제가 옛날부터 예언을 했고, 어떻게 됐죠? 유기적 도달이 떨어질 때마다 하소연하는 글들이 미국이랑 한국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저는 씩 웃었죠. 왜? 우리한테 더 유리하니까요. 이게 여러분 제가 말하는 첫 번째 불리함 속에서 장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왜? 거기는 뭐로만 먹고 살았냐? 광고로만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자기네 포스팅을 올려주고 그 포스팅이 이제 퍼지는 대가에 광고를 받았는데, 저희는 광고뿐만 아니라 책 판매라든지 어떤 오프라인 활동이라든지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포스팅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광고를 집행을 해도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포스팅으로만 먹고 사는 거예요. 포스팅 그 자체로만, 온라인에서 매트릭스로만 먹고 살았지만 저희는 어떻죠? 현실 세계에서 무언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게 뭐 책을 읽는 행위든 온라인에서 모여서 뭘 하는 행위든 아니면은 저희는 그런 것도 해줬거든요. 인턴 모집 이런 것도 해주고 아니면 공모전 모집 이런 것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무언가, 매트릭스 속에서 어떤 환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무언가 일어나게 해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퀄리티 높은 행사들에 대한 정보만 제공을 하고 퀄리티 높은 책들에 대한 정보만 제공했기 때문에 저희는 불리함 속에서 무엇이 장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유료 광고는 우리에게 엄청난 이득을 줄 것이다. 또 페이스북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버값도 내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는데 누군가 페이스북한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페이스북 공짜로 쓰시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윈윈을 하는 거죠, 페이스북이랑. 그래서 유기적 도달이 떨어져도 저희는 절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페이스북으로 창업을 했던 친구들 중에,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 반 이상이
망해갖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잘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그냥 사장으로 시작을 했다가 어디 가서 일을 하거나 외주를 받고 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리함 속에서 이제 장점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익을 찾아내는 두 번째 이야기. 유기적 도달이 줄었죠. 유기적 도달이 줄었죠. 그러면 이제 올리면은 보는 사람이, 공짜로 보는 사람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유료 광고는 뺄게요. 유료 광고는 빼고 이제 저희도 유기적 도달만 얘기를 해볼게요. 유기적 도달이 줄었으면 망한 거잖아요. 맞죠? 망한 건 맞아요. 왜? 옛날에는 1000명이 볼 거를 지금 500명이 본다니까요. 안 좋아요. 그게 팩트예요. 그거는 뭐 숫자기 때문에 팩트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거기서 뭘 깨달았냐면, 아하, 유기적 도달이 준다는 거는 보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올렸던 게시물을 또 올려도 이게 똑같은 사람이 볼 확률이 더 줄어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티스토리에다가 구글 애드센스를 붙여갖고 이 텍스트 중심의 광고를, 그러니까 텍스트 중심의 정보를 전달하고 유튜브 광고 수익을 창출하듯이 구글 애드센스를 똑같이 붙이는 거예요. 거기서 광고 수익을 내보자. 그렇게 저희는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티스토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티스토리는 여러분 공짜예요. 여러분도 구글 애드센스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를 붙였죠. 그 다음에 저희는 글이라는 히든 에셋이 워낙 많고, 저희는 이제 PD분들이 프로 글쟁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글 양산이 너무 쉬웠어요. 웅이사 같은 이제 친구분들은 글을 워낙 잘 쓰시거든요, 진짜. 예? 그러니까 우리 웅구는 글을 너무 잘 쓰기 때문에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주현 팀장님도 원래 글을 잘 못 쓰셨는데 의식적 요령을 통해 이제 일치월장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로 글쟁이들이 많고, 저도 프로 글쟁이고 고 작가님도 프로 글쟁이기 때문에 글을 워낙 많이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작년부터 시작했거든요. 한 달에 수익이 10만 원이었고 20만 원이어서 인건비도 안 나왔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인건비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글을 우리가 40만 명에 노출시키면은 3,000명도 안 보는 거예요. 39만 7천 명은 그 글이 올라온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죠? 1년 있다가, 왜냐면 저희가 글이 이제 쌓여있는 게 400개, 500개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1년 있다 다시 올리는 거예요. 다시 올리면 어떻게 되죠? 본 사람은 까먹어서 새롭게 보는 경우가 있고, 안 본 사람은 이런 글이 올라왔구나 하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작년에는 거기서 구글 애드센스에서 수익이 10만 원, 20만 원 나오는데, 지난달에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수익이 처음을 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달러로 1000불도 처음 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붙여놨는데 수익이 1200원을 기준으로 이제 150만 원이 처음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이 글은 저희가 새로 쓴 글인가요? 아니죠. 예전에 썼던 거를 다시 올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인건비가 얼마일까요? 왜냐면은 다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PD님이 클릭만 하면 돼서 1분도 안 들어갑니다. 뭐 길게 잡아봤자 2분입니다. 그랬는데 수익이 나요. 그래서 1,5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들어가는 순수 투자비, 인건비는 10% 미만, 사실 5% 미만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1년에 1,000에서 2천만 원으로 작지만 영업이익률이 어떻죠? 95% 이상인 사업이 됐습니다. 그냥 제가 이거를 예전부터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사업의 세 가지 요소: 자본,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사람입니다. 사람, 글쟁이가 있는 걸 알았고, 저희는 이제 프로 글쟁이가 많고 히든 에셋이 많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짜놓은 거예요. 처음 쓸 때는 인건비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유기적 도달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글을 다시 보고 다시 봐도 처음 보는 사람이 많을 거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 글을 양산해서 그게 히든 에셋으로 스택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1년, 2년, 단연으로 어떻게 리사이클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잡계에서는 이게 실력 회귀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는데, 대수의 법칙이 아니라 평균 회귀보다 좋은 글은 유기적 도달이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여전히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어땠죠? 안 되는 글은 문구를 바꾸면 됩니다. 이미 이건 실패한 걸 알기 때문에 문구를 바꾸면 똑같은 글여도 어떻죠? 타율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수익이 점점 늘고 있고, 어떻죠? 유튜브는 한번 지나간 거는 다시 올릴 방법이 없죠. 이게 터지길 기다려야 되죠. 저희는 다시 올리면 됩니다. 이거는 유튜브와 전혀 다른 성격의 광고 시스템이고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텍스트가 더 많이 쌓일 거기 때문에 여기서 광고 수익을 저희는 억 단위까지 넘기는 게 목표입니다. 텍스트 기반으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처음이고
아무도 동의도 안 했고 제가 말을 해줘도 신경도 안 썼어요. 아무도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저희는 어떻죠? 실천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95%인 사업, 매출은 아직 작지만 근데 매출도 억 단위로 넘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들 유망한 거를 쫓고 이거가 왜 안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힐리스 커피인가요? 아무튼 그 커피가 데이터 기반으로 시장에서 그 레드오션이라는 커피 시장에서 2배 성장을 이뤄냈대요. 다 안 된다는 말만 하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레드오션에는 항상 기회가 있고 레드오션은 뭐냐? 성공이 보장됐던 시장이라는 곳이에요. 맥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블루오션 얘기하죠. 블루오션도 장점이 있고 레드오션 장점이 있어요. 블루오션은 여러분이 많으면 여러분만 헤엄치는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장이 그럼 일단은 블루오션은 뭐다? 시장이 일단 작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레드오션은 워낙 큰 시장을 말하기 때문에 창발이 되면 여러분이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21세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냥 이제 굳이 말하면은 20세기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시대라고 표현하자면 21세기는 영업이익률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왜냐면은 플랫폼이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바이럴이 있고 그 다음에 창발의 시대이기 때문에 창발이 터지면은 여러분이 인건비보다 운으로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로만 나불나불거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숫자를 보여주고 저희 계좌를 까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공교롭게 요즘에 매출이 올라가서 아마 제가 다음 달에도 또 공개를 할 텐데 뭐 창발이 안 터져서 줄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전만큼 뭐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대로는 죽어도 회귀는 안 합니다. 100만 원 이상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떻죠? 최근에 이슈 때문에 어떤 특이한 분들 때문에 저희가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분들이 언팔 운동을 해줬어요. 전 이건 그분들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막 다른 분들은 걱정을 하겠죠. 막 신 박사님을 막 음해하고 괴롭히는 집단들이 언팔 운동을 한다는데 여러분 신 박사님 걱정되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왜? 그분들은 어차피 책을 살 분들이 아니었고 어차피 문해력이 떨어져서 글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페이지는 충분히 크기 때문에 한 3, 4천 명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죠? 초기에 그분들한테 갈 확률이 제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4천 명이 준 게 아니라 초기에 올바르게 워낙 이미 큰 시장이기 때문에 초기에 올바른 구독자에게 좋은 컨텐츠가 갈 확률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건 확실한 거예요. 잠재적으로 나쁜 구독자, 뭐랄까 구매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 구독자, 읽지 않을 구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제거가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분들을 솎아내는 게 저희의 일인데 그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복잡게 해서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을 사람을 찾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건데 요번에 그 비이성적인 집단이 저희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어떻게 됐죠? 여러분 썸네일 자세히 보시면 966불에서 1200 몇 불이 됐을 거예요. 무려 30%나 성장했습니다. 지지난달에는 700 몇 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어떤 이슈가 터졌죠? 그분들 때문에 땡큐로 안티프레질, 충격했을 때 강화가 돼버린 거 어떻게 해요? 거의 100%나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티프레질도 아시고 그 다음에 저랑 계속 이렇게 숫자 중심으로 진짜 팩트 중심으로 공잘 맹자 아니라 공부해 가시면서 위기 속에 어떤 기회가 있나 노이즈 속의 신호는 무엇인가 이거를 계속 저랑 함께 공부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졸고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창발은 일어날 것이고 한방 터지는 거죠. 음의 블랙스완은 여러분이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랑 이렇게 숫자 중심으로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정보들은 최대한 솔직하게 다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이랑 졸고하면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말이 꼬였어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만나요.